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세상입니다. 오늘은 요 신부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급성 신부전이 있고 만성 신부전이 있어요. 급성 신부전은 보통 증상이 이제 뚜렷하죠. 거의 어떤 안 좋은 물질, 신장에 독성 물질, 무슨 또 포도가 보통 이제 개들한테는 이제 급성 신부전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급성 신부전은 갑자기 심하게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신장 자체가 붓게 되고, 붓다 보니까 이제 그 신장에 무수히 많은 관들이 있는데, 그런 관들이 폐쇄되고, 폐쇄되다 보니까 독소를 배출을 못하고, 배출을 못하니까 급격히 올라가고, 또 그런 독소를 해가지고 막 토하고 설사하고 막 증상이 좀 뚜렷하죠. 고양이한테서는 이제 백합이 이제 급성 신부전을 좀 잘 일으켜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꽃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거, 이파리나 뭐 이런 걸 뜯어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백합의 꽃이나 이파리를 먹는 것 자체가 신장에 이제 독성이 상당히, 그 어떤 성분 때문에 독성이 강해서 망가지는 역할을 좀 하게 되죠. 그 급성 신부전은 그렇게 증상이 뚜렷한데, 보통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이게 서서히 망가져가지고 보통 75% 정도 망가져야, 그때 이제 나머지 25%는 몸에 이제 독소를, 그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혈액 속에 이제 BUN이라 그래가지고 혈액 속의 요소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혈액 속의 요소하고 근육 속에서 나온 노폐물인 크레아틴, 이런 안 좋은 배출해야 될 물질을 이제 그 서서히 망가져서 75% 이상 망가지면은 25%는 그 독소를 잘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몸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 특히 이제 그 독소 중에 혈액 속의 요소 성분 때문에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안 먹고 좀 기운 없고 꼬리도 좀 내려가고, 또 요소 때문에 이제 요소가 이제 뇌에 또 많이 가면 또 메시껍기도 하고, 또 그렇게 토하기도 하고, 또 그런 요소 성분이 많으면 이제 어디든 염증을 잘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막 설사도 할 수가 있고. 보통 많은 케이스에서 우리 집 개가 어제 뭐 잘못 먹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탈난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막상 검사해 보면 이런 만성 신부전이 어느 순간에 이제 독소가 높아져가지고 높아져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요. 보통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히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원인이 다른 걸로 아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결과 검사를 해보면 신부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런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미리 알면은 75% 망가지기 전에 미리 알면은 이런 게 진행 안 되게끔 관리를 해주면, 최소한 얘가 25% 이상만 평생 유지를 시켜도 평생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뭔가 안 좋은 거를 그냥 계속 진행되게끔 이제 놔두다 보니까 좀 결국은 75% 이상 망가지고, 그때 발견되는 거는 아무래도 75%가 많이 망가져 있다 보니까, 또 만성적인 염증은 좀 비가역적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안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더 안 망가지게끔 계속 좀 관리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신장을 좀 조금씩 진행되는 상황을 좀 미리 체크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좀 정기 검사를 좀 해서 미리 안 좋아지는 거를 좀 미리 체크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신장이 한 20세까지는 괜찮다가 20세 이상 되면은 나이에 비례해서 좀 많이 서서히 좀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들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서서히 좀 악화되는데 그 악화되는 게 그 물의 양이나 뭐 뭘 먹느냐 또 간식에 어떤 뭐 방부제나 뭐 뭔가 기타 이제 안 좋은 약간 영향 미치는 성분이 좀 들어갔느냐 또 뭘 좀 주워 먹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꾸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좀 보통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서 조금씩 악화되는 걸 미리 알므로 해가지고 그 미리 아는 거를 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게끔 좀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검사하는데 좀 도움되는 검사는 주로 이제 초음파로 해가지고 이제 신장의 모양을 좀 봄으로 해서 피질과 수질이 좀 제대로 구분이 되는지 또 이제 이쪽에 비장이라고 있는데 원래 비장보다 좀 신장의 피질이 좀 어두워야 돼요. 근데 뭔가 만성적인 변화가 생기면 좀 하얘져요. 그러니까 안에 무수히 많은 세뇨관이랑 관이 있고 그쪽에 혈액이나 뭐 또 뇨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그 미세한 관들이 이렇게 자꾸 조금씩 염증에 의해서 염증 산물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조금씩 폐쇄되고 그러다 보면 액체 양이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하얗게 초음파로 좀 하얗게 보이고 또 심지어는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결석들이 있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보통 이제 개들이 막 사냥할 때는 그 사냥감에 어느 정도 이제 수분도 많고 또 많이 뛰다 보니까 물도 많이 찾게 되고 그런데 보통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애들이 이제 사료만 먹다 보니까 사료에는 수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만 먹고서 물을 충분히 안 먹으면 물을 얼마 안 먹으면 안에 어차피 사료에 필요한 칼슘이 들어오고 또 필요한 만큼 사용해서 배출할 때 칼슘의 농도가 높으면 결석이 생겨요. 그리고 칼슘이 농도가 높다는 건 섭취할 때 칼슘 양이 많거나 그러니까 막 뼈나 뭐 애가 튼튼해지라고 뭐 그런 거 또 우유, 치즈 이런 칼슘이 많이 함유된 걸 많이 먹고 물은 별로 안 먹고 그러면 배출할 때 그 칼슘의 농도가 당연히 진해지고 진해지는 게 반복되다 보면 많이 결석들이 자꾸 생기고 또 방광에도 결석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계속 조금씩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역할을 좀 못할 때 그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늦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그런 게 좀 안 생기게끔 진행이 안 되게끔 하려면 결석 같은 경우는 물만 좀 자주 먹어도 안에 배출할 때 농도가 강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칼슘 결석도 안 생기고 또 이제 방광염일 때도 결석이 잘 생기는데 물을 자주 먹는 것 자체가 그 균이 역류하는 거를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설사 약간 감염됐어도 안에 찌꺼기나 이런 거를 축축 내보내가지고 또 세균도 내보내가지고 스스로 회복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치료하면서 동시에 물을 좀 많이 먹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이런 방광하고 신장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되죠. 그렇게 초음파로 해서 미리 결석이 있는지 또 피질, 수질의 불균형, 약간 좀 하얗게 보이는지 뭐 그다음에 가끔가다가 이제 뭐 신장에 뭐 낭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낭포 같은 경우는 또 점점 커지면은 또 신장을 좀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또 안 자라게끔 뭐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결석 같은 경우는 나오다가 이제 그 뇨관을 막아버리면 신장에서 오줌을 만드는데 배출이 못하니까 신장에 이제 오줌이 차면서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런 걸 이제 수신증이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미리 좀 체크해서 좀 물만 많이 먹었어도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은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런 초음파도 좀 도움되고 또 요검사 자체도 보통 이제 신장에 아, 좀 영향이 있을 때 신장에 이제 그 신장 안에 있는 구조물인데 신장을 이제
이렇게 잘라 보면은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이 이제 무수히 많은 관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혈액이 이제 걸러져 가지고 내려가면서 이제 오줌을 만드는 과정인데, 또 요 검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요런 사구체에 막 영향이 있다 보면 이제 몸속에 있는 알부민이 빠져나와가지고 막 오줌으로 해서 알부민이 많이 빠져나오구나를 알므로 해서 이런 뭔가 사구체에 영향이 있구나. 또 그런 뭐 요단백이나 뭐 이런 것들도 신장이나 이제 방광에 뭐 염증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요단백도 좀 많이 높아지고, 또 이제 세뇨간에 이런 염증이 있다 보면 요 안에 염증 산물이 있다가 요 안에 이제 요 쌓여 있던 그런 염증 산물이 빠져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를 이제 원주 세포라고 그러는데, 그걸 발견하게 되면 아, 얘가 지금 신장에 뭔가 염증 산물이 있구나, 좀 영향이 자꾸 있구나, 뭔가 미리 좀 발견해가지고 더 진행이 안 되게끔 그렇게 뭐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검사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가끔 이렇게 초음파를 함으로써 미리 이렇게 방광 종양, 방광 결석, 방광염도 미리 좀 알다 보면, 또 초기에 알게 되면 쉽게 치료도 되고, 또 아주 미세한 결석이면, 또 그게 이제 녹는 결석이면 쉽게 또 처방사를 이용해서 막 녹이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종양이 있다 그래도 주로 이제 방광에 생기는 종양은 이제 TCC라 그래가지고 이행상피암종이 대부분 생기고, 그 종양 같은 경우 또 약을 씀으로써 이제 진행 속도를 되게 늦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게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많이 자라면 뭐 항암, 고기에 잘 듣는 항암 요법에서 좀 더 안 자라게끔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신장, 방광 이런 거는 좀 1년에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함으로써 초기에 발견되면 아, 훨씬 더 좀 위험한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완전히 망가진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다시 어, 정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돼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신장이나 방광 자체 이제 뭐 도움되는 치료도 하지만, 집에서의 관리는 물을 좀 습관적으로 많이 먹고, 만약에 뭔가 결석이 생겼거나 염증이 생겼던 애들은 똑같은 먹는 습관, 똑같은 물의 양을 먹게 되면 계속 또 재발해요. 그래가지고 막 결석 있는 애들 뭐 막 두 번, 세 번 막 수술하고 또 막 고생하고 막 이런 애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데, 습관적으로 물만 좀 많이 먹어도 다시 재발이 훨씬 안 하고 계속 괜찮은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신장이 진짜 많이 안 좋아졌어도 더 이상 막노이지 않게끔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물이에요. 그리고 물은 어떤 식으로 좀 먹이면 좀 더 많이 먹일 수 있나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이렇게 이런 쪽의 질환, 방광이나 신장 쪽의 질환이 있는 애들은 그냥 사료도 그냥 주지 말고 물을 이렇게 약간 말아서 주세요. 뭐 물론 이제 불려서 주면, 물에 불은 걸 좋아하면 불려서 주셔도 되고, 그냥 불은 거 싫어하면 그냥 물에 좀 담궈서 주고, 또 이제 간식도 그냥 주지 말고 물에 좀 담가서 주세요. 그러면 그 간식 먹기 위해서 물을 뭐 하루에도 뭐 한 두세 번이라도 더 먹게 하고, 또 이제 막 그렇게 섞어주는데 너무 안 먹는다 그러면 큰 주사기를 좀 준비해뒀다가 하루에 한 보통 30cc 이상 뭐 주사기를 좀 준비해뒀다가 하루에 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좀 급여를 시키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개들은 또 얼음을 좋아하면 하루에 뭐 얼음 뭐 덩어리 이렇게 핥아 먹게끔 이렇게 몇 번 좀 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물을 좀 이렇게 약간 더 맛있게 거기에 막 뼈다귀 넣고 이러지 말고 그냥 뭐 황태나 뭐 이런 거 좀 넣거나 뭐 이래서 좀
약간 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국물을 간 없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더 맛있게끔 한 물을 만들어서 수시로 좀 더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방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75% 이상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심부전으로 신장이 이제 제 역할을 잘 못하는 상태로 해서 혈액 속에 독소인 비웨나고 크레아틴 이런 것들이 막 높아지고 그거를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초반에 수액을 좀 맞게 되거든요. 수액을 맞춰가지고 수액을 일부러 좀 더 막 심장에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좀 많은 양의 수액을 만들어서 자꾸 오줌을 넣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오줌으로 배출해야 된 독소기 때문에 오줌을 자주 넣게 함으로써 그 독소가 좀 조금씩 그러니까 수액을 며칠 해서 좀 이렇게 떨어뜨리게 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애가 컨디션도 낮고 잘 먹고 이러게 되면 그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짜 물을 계속 자주 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주 오줌을 누물어서 그 독소가 계속 떨어지고 더 신장이나 방광도 안 망가지게끔 관리하면 보통 이제 그런 부전에 빠졌던 애들도 그렇게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살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 수액요법, 뭐 물 많이 먹고 이런 걸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복강투석이나 뭐 혈액투석 뭐 이런 투석 방법밖에 없고. 근데 그런 투석을 한다 그래가지고 완치되는 건 아니죠. 그냥 일시적으로 독소가 좀 줄어드니까 좀 컨디션이 좀 나아지고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물을 계속 자주 먹어야 다시 또 금방 악화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쪽은 좀 물을 좀 자주 먹는 게 좋고 그런 물의 양으로 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다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그냥 물을 잘 안 먹는 편이었는데 계속 치료하면서 아 진짜 물이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좀 습관적으로 물을 좀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최근에 온 강아지 중에 이제 2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활발해요 건강하고 뭐 아무 이상 없는 애인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게 특히 초음파나 이런 것들도 해보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행히 또 그분이 또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음파를 봤는데 2살인데 2살이 어린데도 신장의 결석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크진 않은데 막 한 2mm 뭐 이런 것들이 막 한 3-4개 있는데 양쪽 다. 근데 얘가 그냥 그런 걸 모르고 똑같이 아마 생활했다 그러면 뭐 앞으로 몇 개월 몇 년 지나면서 아마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빨리 좀 결석이 생겼길래 이제 뭘 먹이냐고 물어봤더니 일부러 좀 튼튼하게 하려고 닭 목뼈로 된 간식을 계속 주고 또 영양제도 계속 급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칼슘이 많이 섭취되고 또 비타민 C가 만약에 급여되면 비타민 C 자체가 이제 오줌을 약간 산성화 시키면서 칼슘 결석을 좀 더 잘 생기게끔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걸로 해서 막 조금씩 악화된 거를 초기에 체크됐고 이제 그런 게 안 되게끔 이제 물도 많이 먹고 칼슘도 좀 이제 먹이지 말고 영양제도 그냥 비타민 C가 좀 없는 그런 영양제로 좀 선택을 하기로 하고 그러고서 이제 한 1년에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기로 했죠. 근데 걔도 진짜 그렇게 비록 2살이지만 미리 체크해서 뭐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진행될 만한 거를 미리 좀 조기에 발견되게
된 케이스고, 예, 걔뿐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런 오늘 신부전이란 주제를 얘기했고, 또 이런 결석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 물의 양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강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